선생님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봤는데 왜 하나도 안 나을까요? 이제는 그냥 나이 탓인가 싶어요. 진료실에서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안 해보신 게 있습니다. 허리든 무릎이든 어깨든 통증은 그 부위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바닥에서부터 풀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믿지 않으십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라고 하나요? 허리가 아픈데 발에 붙인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하지만 2주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은 83세 어르신도 10년 만에 다시 산책을 시작한 70대 환자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만성 통증의 진짜 원인은 대부분 잘못된 연결 구조에 있다는 것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시작점은 바로 발바닥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발바닥에 붙인 파스가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해결하는지,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수천 명이 증명한 실질적인 변화의 비결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모두 인정하는, 그리고 제가 수없이 검증해온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몸을 괴롭히던 그 통증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치료하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만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상식이죠. 아픈 곳을 치료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그 부위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픈데 실제 원인은 다리 근육의 긴장일 수도 있고 무릎 통증이 골반의 틀어짐에서 시작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시작점이 바로 발바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통증은 발바닥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몸은 마치 건물과 같습니다. 기초가 삐뚤어지면 위층 벽이 금이 가고 천장이 내려앉고 결국 전체 구조가 흔들리게 되죠. 기초가 되는 발이 틀어지면 무릎 골반 척추 어깨까지 전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한 통증은 단순히 뼈가 약해져서라기보다는 체형의 무너짐과 연결 구조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발바닥에 미세하게라도 틀어짐이 생기면 걷는 방식이 달라지고 관절이 비틀어지고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이런 불균형이 쌓이면 결국 관절에 압력이 몰리게 되고 그게 곧 염증과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발바닥이 단지 기초일 뿐만 아니라 신경의 집합지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발바닥에는 약 7,000개 이상의 말초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우리 몸의 내장기관, 관절, 근육, 혈관 등과 상호 연결된 통신망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발바닥은 우리 몸의 조종실과 같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에 위치한 용천혈이라는 지점은 동양의학에서는 생명의 셈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이곳을 자극하거나 따뜻하게 해주면 전신의 기혈순환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 부분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말단 순환 부위로 혈류 흐름이 가장 쉽게 정체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혈류가 정체되면 노폐물이 쌓이고 그 노폐물이 신경을 자극해 통증이 만성화되는 겁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85세 한태훈 어르신은 무려 25년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치료가 없었습니다.
물리치료, 전기자극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심지어 3번의 수술까지. 그런데 통증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오셨습니다. 저와 처음 만났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그냥 누워 지내려고요. 사람은 원래 늙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소개해 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단 3주만. 당연히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발에 파스를 붙이나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고집이 강하시던 할아버지께서 하루는 손자의 권유에 못 이겨 시도해 보셨고, 그로부터 정확히 3주 뒤 휠체어 없이 두 다리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정말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걸으신 거니까요. 그 이후 어르신은 아침마다 손주와 산책을 나가고 텃밭을 가꾸며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아요라고 웃으십니다. 통증은 아픈 부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연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프다 해도 실제 원인은 발의 아치 구조가 무너져서 요추에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허리만 치료하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발의 구조를 다시 세우고 정렬을 잡아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또한 발바닥은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온몸의 하중이 매일 이곳에 쏠리고 노폐물과 염증 물질들이 아래로 쌓이게 됩니다. 이걸 자연의 법칙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자극하거나 파스 성분을 활용해 혈류를 뚫고 신경을 진정시키고 염증을 내려주는 것만으로 전신이 바뀌는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껏 해보신 방법들이 소용없었다면 그건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출발점을 바로잡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파스가 왜 좋은지, 발바닥에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파스를 붙여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스를 그냥 시원하게 해주는 물건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붙이면 냉감이 돌아서 잠시 괜찮아지고 몇 시간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거 붙여봐야 뭐하냐. 그거 그냥 기분 탓 아니냐 하는 말씀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건 파스를 너무 얕보는 생각입니다. 요즘 시판되는 대부분의 파스에는 단순히 시원한 느낌만 주는 게 아니라 통증 경로, 혈류 흐름, 신경 전달, 염증 반응에 작용하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캡사이신, 살리실산, 멘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그걸 몸에 붙이면 맵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캡사이신이 가진 강력한 혈관 확장 작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몸에 캡사이신이 닿으면 그 부위의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위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활발해지고 노폐물과 염증 물질의 배출 속도도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6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10년 넘게 진통제에 의존하셨습니다. 제가 발바닥에 캡사이신 함유 파스를 붙여보시라고 권했을 때 그거 붙이면 따갑고 화끈거리지 않냐고 걱정하셨죠. 그런데 오히려 그 화끈한 느낌이 통증 부위를 자극해 뇌에서 자연 진통 물질인 엔도르핀 분비를 유도하고 신경의 과민 상태를 초기화시켜주는 효과를 냈습니다. 캡사이신은 그렇게 신경 과민 상태를 진정시키는 역할까지 해주는 말 그대로 순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분은 살리실산입니다. 이 성분은 아스피린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염증을 줄이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염증은 통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무릎이 붓고 열이 나고 욱신거리고 그 모든 것이 염증 반응입니다. 살리실산은 체내의 염증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해 염증과 통증을 동시에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의 72세 박정숙 여사님은 허리 디스크로 오래 고생하셨는데 MRI에서도 디스크 탈출이 명확히 보였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수술 대신 파스를 선택하셨고 그 중에서도 살리실산이 포함된 제품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통증 강도가 10점 만점에 8점에서 3점으로 떨어졌고 지팡이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디스크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지만 염증이 가라앉으니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살리실산은 이렇게 만성관절염, 디스크, 류마티스 등 염증성 통증에 핵심적인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 성분은 멘톨입니다. 멘톨은 파스를 붙였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시원한 느낌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느낌,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멘톨은 말초신경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통증이 뇌에 전달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신경 차단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아픈 신호가 뇌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이자마자 시원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는 단기적인 효과지만 초기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울산의 68세 이정숙 여사님은 목 통증과 두통으로 인해 매일 밤 숙면을 못 취하셨습니다. 제가 멘톨 함유 파스를 목 반사점에 붙이시라고 했더니 붙이자마자 뻐근함이 사라지고 며칠 뒤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멘톨은 뇌를 속이는 게 아니라 뇌가 필요 없는 자극을 안 받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즉, 진짜 회복을 시작하게 만드는 편안함을 선물하는 성분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 성분들을 어깨나 허리에 직접 붙이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바닥에 붙였을 때 효과가 더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발바닥은 피부가 얇고 피하 지방이 적어 약물 흡수가 빠릅니다. 둘째,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어 약물 전달이 전신으로 빠르게 퍼집니다. 셋째, 신경 반사구의 밀집 지역이라 자극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건 과학적 연구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2022년에 발바닥에 자극을 준 경우 전신 근막 네트워크가 이완되며 통증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파스의 성분이 전신으로 순환되며 작용한다는 것을 생리학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즉, 파스의 성분은 발에서 흡수되지만 그 효과는 허리, 무릎, 어깨, 목 등 전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발바닥 어디에 붙여야 해요? 아무데나 붙여도 되는 건가요? 답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가 있습니다. 파스는 그저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에 붙였을 때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전신 작용을 하며 치료 효과를 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무릎 통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건 정말 흔한 말입니다. 중년 이후부터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서서히 찌릿하게 욱신거리게 시작됩니다. 병원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관절염 초기입니다. 연골이 좀 닳았네요. 그래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보조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통증은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발바닥 뒤꿈치 바로 앞쪽, 그러니까 발바닥 중앙에서 조금 아래쪽 지점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그 자리가 바로 골혈이라는 부위입니다. 이 지점은 동양의학적으로는 슬관절 반사점이라 불리고 서양의학에서도 무릎 주변 근육의 신경과 연결된 중요한 말단 자극 부위로 인식됩니다. 특히 무릎 통증은 양쪽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양쪽 발에 다 붙이셔야 합니다. 나는 오른쪽 무릎만 아픈데요? 하시는 분들도 꼭 양쪽에 붙이셔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한 예로 대구에 사시는 79세 이만수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은 15년 넘게 무릎 통증에 시달리며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절뚝거리셨습니다. 계단은 고사하고 평지도 5분 이상 걷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발바닥 뒤꿈치 앞쪽 골혈 지점에 매일 밤 8시간씩 파스를 붙이신 지 3주 후 동네 공원을 손자와 나란히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 손자가 눈물까지 글썽였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같이 뛰어줬어요. 옛날처럼요. 무릎 통증의 핵심은 연골이 닳아서 아픈 게 아니라 연골이 무리한 압력을 받아 염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압력을 풀어주는 지점이 바로 발바닥입니다. 두 번째는 허리 통증입니다. 허리 통증은 참 애매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움직이면 더 아프고 앉아 있어도 찌릿하고 누워 있어도 불편합니다. 허리 디스크, 협착증, 요통, 병명은 많지만 통증의 본질은 결국 하나입니다.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과 염증, 그리고 순환의 문제. 이때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파스 부위는 바로 발바닥 중앙 발가락을 살짝 오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그 부위, 용천혈입니다. 이 지점은 동양의학에서는 신장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시작점으로 보며 서양의학에서도 자율신경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초신경 집합 지점으로 봅니다. 즉, 허리의 압력과 염증을 풀기 위해 우선 이곳에서 혈류를 터뜨리고 척추 주변 근육을 간접적으로 이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83세 이태준 어르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고 지팡이 없이는 10분도 걷기 힘드셨습니다. 매일 밤 이 용천혈 지점에 파스를 붙이신 지 불과 2주 후 지팡이 없이 병원에 오셨고 3주 후에는 텃밭일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이 변화가 하루에 단 5분 투자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발바닥 닦고 따뜻한 물에 담근 뒤 딱 그 지점에 파스 하나 붙이셨을 뿐입니다. 허리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결국 순환의 문제이고 이 순환을 발에서부터 풀어줄 때 몸이 제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겪는 고통 어깨입니다. 팔을 들어 머리를 감을 수가 없어요. 옷을 입을 때마다 비명을 질러요. 이 말도 진료실에서 매일 듣습니다. 바로 오십견 혹은 회전근개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 경우는 보통 어깨만 만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증이 완화되는 포인트는 의외로 발가락 아래쪽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지발가락 아래쪽 발바닥 부위, 그리고 새끼발가락 아래쪽 발바닥 부위. 이 두 지점이 어깨와 팔의 반사점으로 연결됩니다. 어깨 통증이 심할수록 이 지점은 누르면 욱신거리게 아픕니다. 그만큼 신경이 과민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최병우 할아버지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팔을 위로 올릴 수가 없어서 혼자 머리도 감지 못하고 아침마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분입니다. 이분께서 3주 동안 위에 언급한 두 지점에 매일 파스를 붙이신 결과 팔이 90도 이상 올라가고
나중에는 손주와 배드민턴을 칠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본인의 말로는 팔이 낫기 시작한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 통증입니다. 목이 뻐근하고 두통까지 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으로 거북목, 긴장성 두통이 점점 젊은 나이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바닥 쪽으로 약 2cm 정도 내려간 부위,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곳은 목, 머리, 턱과 관련된 신경과 반사구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 지점에 자극을 주거나 파스를 붙이면 경추 주변의 긴장 완화, 두피 혈류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의 62세 이정자 여사님은 수면 중에 목이 뻐근해서 자주 깼고 기상 후에도 머리가 맑지 않아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 파스를 붙이고 나서 3일 만에 수면의 질이 달라졌고 일주일 후엔 두통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저녁마다 그 지점에 파스를 붙이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게 하루의 루틴이 되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방법으로 붙였을 때 통증은 그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위치는 무릎은 뒤꿈치 앞쪽의 골열, 허리는 발바닥 중앙 용천혈, 어깨는 엄지와 새끼발가락 아래쪽, 목은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 아래쪽, 각 통증마다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영상을 다시 앞쪽으로 돌려 그 정확한 위치를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발바닥이 왜 통증의 핵심인지, 어디에 어떻게 파스를 붙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좋은 방법은 알겠는데 막상 하려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붙이긴 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지금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실전 가이드, 그리고 파스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여주는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들까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스를 그냥 붙입니다. 그냥 꺼내서 아무 때나 발바닥에 툭 하고 붙이죠. 그런데 효과를 가장 크게 보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붙이기 전에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발을 깨끗이 씻고 말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생 때문만은 아닙니다. 발에 모공이 열려 있어야 파스 성분이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파스가 잘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고 성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도 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해주세요. 이게 파스 효과를 최소 30% 이상 높여줍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성분 흡수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경남 진주의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그냥 파스만 붙였을 땐 별 효과 없었어요. 근데 발 담그고 말린 다음에 붙이니까 그날 밤부터 아침까지 통증이 확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차이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붙이기 전 준비 꼭 기억하세요. 이제 붙이는 타이밍과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언제 붙이는 게 제일 좋은가요? 아침에도 붙여도 되나요? 계속 붙이고 있어도 되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기 전입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밤 시간 동안 우리 몸은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때 파스 성분이 더 깊이, 더 오랫동안 작용하게 됩니다. 둘째,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흡수 효과가 안정적입니다. 낮에는 걷고 움직이고 땀이 나면서 파스가 떨어질 수도 있고 효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천 시간대는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발을 씻고 준비를 마친 후 붙이시고 주무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다음 얼마나 오래 붙여야 하느냐입니다.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붙이면 피부에 자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떼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파스 종류도 중요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파스 중 캡사이신, 살리실산, 멘톨이 포함된 제품을 권장드립니다. 굳이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분만 잘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서울의 최동철 할아버지는 처음엔 비싼 걸 사야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알려준 성분만 보고 골랐더니 오히려 더 잘 맞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면 밤 910시에 발을 씻고 말린 후 정확한 위치에 성분이 확인된 파스를 812시간 붙이고 아침에 떼어낸다. 이 5단계만 정확히 지켜도 효과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파스의 효과는 하루 이틀에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3일에서 5일 사이에 첫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3일만 하고 안 듣는 것 같아요라며 포기하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진짜 변화는 대부분 5일 이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만성 통증은 10년, 20년 넘게 누적된 긴장과 염증입니다. 그걸 단 이틀, 3일 만에 싹 해결하려는 건 무리입니다. 따라서 권장드리는 사용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일주일은 매일 밤 붙이세요. 이후 2에서 3주는 이틀에 한 번. 4주차부터는 상태에 따라 유지하거나 휴식기를 가지셔도 됩니다. 광주의 김영자 할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40년을 고생하시다 파스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처음 3일은 솔직히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5일째부터 손가락이 덜 뻣뻣해졌고 3주쯤 되니까 젓가락질이 다시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꾸준함이 곧 치료입니다. 이제 파스를 붙였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생활 속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 더해주면 그 효과는 2배, 3배로 커집니다.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몸 안에서 파스 성분이 혈류를 타고 퍼지기 위해선 혈액이 잘 순환되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주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후 1잔씩, 그리고 오후 중간중간에 12잔 추가하시면 충분합니다. 물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파스 성분의 작용을 안정화시켜줍니다. 두 번째, 아침 발목 돌리기 운동을 병행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양발을 들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려보세요. 이 짧은 1분 운동만으로도 발의 혈액순환이 살아나고 파스 효과가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울산의 이정숙 여사님은 이제는 파스 붙이고 발목 돌리는 게 아침 일과예요. 그냥 이틀만 안 하면 다시 통증이 올라오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볍게 걷기 운동. 파스는 정적인 자극이고 걷기는 동적인 자극입니다. 둘이 함께 할 때 몸 안의 혈류와 림프 순환, 근막 이완까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처음엔 5분씩 걷기 시작하세요. 점차 늘려서 하루 20에서 30분 걷기를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하게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도 안내드립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꼭 들어주세요. 당뇨 환자분들은 발에 상처나 염증이 있어도 감각이 둔해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파스를 떼신 후 발바닥에 발적, 물집, 가려움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작은 면적에 테스트하신 후 사용 범위를 넓혀가시는 게 좋습니다. 상처가 난 부위나 습진 부위에는 절대 붙이지 마세요. 감염 위험이 있고 파스 성분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 파스 하나 붙인다고 정말 내가 나아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온갖 치료 다 해봤는데 이게 과연 통할까?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수없이 마주쳤고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으면 TV에 나왔겠죠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효과는 대단한 방법에서 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만이 변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조용히 파스 한 장을 꺼내어 정확한 자리에 붙여보세요. 당신의 내일 아침은 오늘 밤 그 5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쓰는 치약의 위험성과 함께 건강한 구강관리 비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잇몸을 지키며 입안의 건강을 평생 유지하고 싶으신 분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바로 연결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